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포천 대표 축제 중 하나인 한탄강 가든 페스타가 개막했습니다. 용암 대지 위에 조성된 봄꽃 정원에서 봄 기운을 한껏 느끼는 것은 물론 한탄강의 아름다운 절경을 출렁다리에서 감상할 수도 있는데요. 지난해 가을 첫 선을 보인 축제에는 약 30만 명이 방문하며 인기를 끌었죠. 올해 축제 역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따스한 햇살에 알록달록 봄꽃들이 싱그럽게 빛납니다. 사진도 찍고 산책도 즐기며 여유를 만끽하는 사람들. 봄 기운이 가득한 이곳은 포천 한탄강 가든 페스타 현장입니다. 예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좋죠. 맞아요. 날씨도 좋고. 꽃은 보면 즐거워. 네, 좋은 것 같아요. 축제의 백미는 단연 국내 최장 Y자형 출렁다리입니다. 한탄강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 위에 서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유명한 자연 풍광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협곡을 타고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짜릿한 스릴도 한껏 맛볼 수 있습니다. 일단 Y자 존 그 출렁다리라고 하니까 그것도 좀 신선했고, 보통은 다 일자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스릴이 있었던 것도 있고, 자연을 같이 가져가면서 너무 즐길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좋은 맑은 공기 마시면서 푸릇푸릇한 거 보기가 좀 어려운데 즐길 거리도 가득합니다. 26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현장을 전기 자전거를 타고 둘러볼 수 있고, 먹거리 부스, 길거리 공연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마련돼 있습니다. 꽃도 되게 예쁘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직원분들도 다 친절하시고 여러 가지 시설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 없이 준비가 잘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역 축제 이용하는데 너무 좋네요. 지난해 열린 가든 페스타에는 약 3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습니다. 이번 봄 축제는 오는 6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연천군이 이달 초 진행된 구석기 축제장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홍보한 결과 300만 원이 넘는 모금액이 모였습니다. 연천군은 축제장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관을 운영해 답례품을 전시하고 이벤트 등을 진행했는데요. 나흘 동안 현장 모금액이 300만 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천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군 발전에 보탬이 되는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 포천 경복대학교와 남양주 별내역을 잇는 새로운 광역버스 노선이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운행합니다. 신규 노선은 3003번으로 포천 경복대를 출발해 포천시청과 송우 육리시장 앞 등을 지나 별내역 2번 출구까지 가는데요. 버스는 6대 차량이 하루 30회 왕복 운행할 예정입니다. 포천시는 3003번 버스가 기존 3006번 노선의 혼잡도를 분산하고 또 서울 지하철 8호선과 연계할 수 있어 통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의회가 제377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 북부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 지정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수 시의원은 오랜 기간 희생한 경기 북부 주민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건의안에는 국방벤처기업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고 경기 북부가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힘써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정부에는 100대 국정과제 실천과제에 경기 북부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 지적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양주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 국방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의정부 문화재단은 오늘 18일에서 25일 제24회 의정부 음악극 축제가 의정부 예술의 전당 일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축제는 음악과 극이 어우러진 24개의 작품이 대소극장과 로비, 야외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는 무료 프로그램을 구성해 많은 시민이 축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고 지역 예술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의정부만의 문화적 색깔을 담아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도권 쓰레기 대체 매립지 선정 4차 공모가 지난 1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3차 공모 이후 1년 만인데요. 하지만 이번 공모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송효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28일부터 90일간 진행된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하지만 응모한 지방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인천을 비롯한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 등 4자 협의체는 이달 중 대체지 공모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공모는 현 인천 서구 오류동 일대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지역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최선을 다하려고 한 거라서 저희가 주장한 것들이 거의 반영이 돼서 면적도 많이 줄고 그래가지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쪽 이제 안내하고 홍보하고 다녀야죠. 4자 협의체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 공모했지만 응모하는 지자체가 없어 모두 무산됐습니다. 4자 협의체는 이번 공모를 앞두고 면적 축소 등 공모 조건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우선 대체 매립지 규모 응모 조건을 축소하고 응모자의 선택지를 넓혔습니다. 최소 면적 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 목표 등을 반영해 90만 제곱미터에서 50만 제곱미터로 대폭 줄였습니다. 1차 공모에는 220만 제곱미터, 2차 공모 130만 제곱미터, 3차 공모 90만 제곱미터였습니다. 면적 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 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해 면적이 다소 부족해도 적정 지형 조건을 갖춘 부지들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응모 주체도 확대됩니다. 지난 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장만 응모할 수 있으나 이번 4차 공모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마을 공동체 등 민간도 응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민간 응모자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해 응모부지 토지 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지가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매각동의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 부지 경계 2km 이내 주민등록상 가구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건도 삭제됐습니다. 아울러 4차 공모 종료 후 시설의 입지 결정 고시전까지 입지 후보지에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 선정 절차도 구체화했습니다. 지자체에 들어가는 인센티브도 기존 3천억 원에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도 사후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기존에는 사전에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해 필수 요건으로 제시됐지만 이번에는 4자 협의체가 공모 종료 후 응모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 사항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4자 협의체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4차 공모 종료 후 응모자의 해당 지자체장과 주변 지역 주민 등의 설득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번 공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난 3차례에 걸친 공모가 모두 무산됐고 지난해 유종복 인천시장이 4차 이후의 공모 계획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던 만큼 이번 공모가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응모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문제 해결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단순히 쓰레기 매립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교통망을 뚫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수거원 사업하고 같이 인센티브하고 같이 가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 내지는 총리급 되는 전당 기구에서 이것을 핸들링한다라고 약속을 해야 해법이 나올 수 있다. 당장 내년부터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4차 공모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경기도 지역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항공료가 부풀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기 남부청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경기도의회와 부천시의회, 김포시의회 등 기초지방의회 18곳으로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 수사 의뢰에 따라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2년부터 3년 동안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경비보다 항공료를 부풀린 사례 405건을 적발했습니다. 권익위는 점검 이후 지난 2월 각 지방의회를 관할하는 경기 남부청과 18개 경찰서에 수사를 정식 의뢰했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인 에이펙 국제회의를 분산 개최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에이펙 제3차 고위관리회의와 디지털 장관회의, 식량안보장관회의, 여성경제장관회의, 반부패 고위급 대화가 열립니다. 또 10월 같은 장소에서 재무장관회의와 구조개혁 장관회의가 개최됩니다. 행사 기간 에이펙 회원국의 장관급 인사를 비롯한 각국 대표단과 관련 인사 5천여 명이 인천을 방문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2025 에이펙 회의 관련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해 분야별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는 송도 컨벤시아를 중심으로 회의장을 조성하고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전용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외국어가 가능한 안내 인력과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통역과 교통 안내, 긴급 대응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는 개항장 거리와 송도 국제도시, 강화, 영종 등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체험형 코스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인공지능 기반 진로 진학 시스템을 개발해 공개했습니다. 도교육청이 개발한 꿈 있다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도내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진로 진학 설계를 돕는 온라인 운영 체계입니다. 이번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로드맵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도교육청은 9일 북부 8개 교육지원청과 선도교환 소속 학교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우선 개통했으며 오는 24일 남부 17개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를 대상으로 개통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제71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가평군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힐링 더 가평, 기회 더 경기를 표어로 진행되는데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11,000여 개 선수단이 참여합니다.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데요. 세부 경기 일정과 결과는 경기도 체육대회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회식은 15일 가평 자라섬 중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21일까지 경기도 내 국가 민간 발주 철도 건설공사 현장 5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시행합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공사와 신분당선 광교호 매실 복선전철 건설공사, 월곶 판교 복선전철 건설공사 등으로 지하 터널 구간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철도건설기술자문위원을 포함해 경기도 철도정책과 시 철도부서, 발주기관 사업별 책임자 등과 합동으로 추진됩니다. 도는 현장 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하고 중대한 위험 요소 발견 시 작업 중지 요청 등 강력한 대응도 함께할 계획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운동하는 서울광장이 15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열립니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한 운동하는 서울광장에서는 줌바, 크로스핏, 이달의 운동왕 선발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운동하는 서울광장은 공식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천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우수 사례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우수 사례를 발굴해 전국 자치단체에 공유 확산하고 향후 교육훈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총 29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의 창의성과 효과성, 노력도, 참여도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인천시는 신규 공무원 공직생활 30일간 멘토링 챗봇 개발 사례를 제출해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신규 공무원이 공직에 빠르게 적응하고 실무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으며 총 3단계에 걸쳐 추진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